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요즘 뉴스. 이제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정말 다들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질병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셨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새해에는 제발 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백신 치료제 잘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년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적용이 되고 시행이 되고 또 세금 제도들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모르면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여러 가지 뭐 취득 계획이나 혹은 처분 계획 잘 세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함께 눌러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년에 바뀌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상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되죠. 종전에는 이 주택분 종합 세율이 뭐 0.5에서 2.7%까지 그 과세 표준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요. 특히 이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분들 혹은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중과가 돼서 일반 세율보다는 조금 높게 부과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세졌다 적용되는 부분이. 그리고 세부담 상한, 그러니까 전년에 대비해서 더 오를 수 있는 그 상한선이 있는데요. 그게 더 상한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이 높아진다는 것은 더 부담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상되는데요.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 세율이 단일 세율로 적용된다. 일단 두 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과 법인을 나눠서 볼 텐데, 자,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이 이제 그 소유하고 개인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경우에는 요 왼쪽이 이제 지금까지의 세율이었고요. 요 지금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뭐 적게는 0.1% 포인트에서 많게는 0.3% 포인트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최고 세율 같은 경우는 2.7%이던 게 3.0%가 되니까 단순 계산했을 때 종부세가 10% 넘게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 과세 표준인 공시가격 자체가 또 상승하고 인상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세율 인상과 그 공시가격 인상률을 같이 더해서 추정을 해보면, 감안을 해보면 뭐 생각보다 상당히 큰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큰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종부세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이 일반에서 최고 세율이 3%이지 않습니까? 그냥 법인은 이 과세 표준이 얼마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이 개인의 최고 세율인 3.0%를 그냥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법인에 대해서. 그리고 3주택 이상자거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 세율보다 더 중과가 되는데요. 이 중과가 되는 게 뭐 적은 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세율은 종전보다 한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 올라가는 정도였다면 이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자는 거의 뭐 2배가 뛰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0.6%이던 게 1.2%가 되고요. 뭐 2.5%이던 게 5%가 되고 3.2%이던 게 6%가 되고, 그래서 최고 세율은 6%가 되는데 법인 역시 3주택 이상 법인이나 조정 대상 지역에 2개 주택을 갖고 있는 법인은 6%가 그냥 적용된다. 과세 표준이 얼마이든 상관없이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거는 내년 1월 1일 이후 그 종부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것이고요. 종부세의 납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내년 1월 1일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종부세를 바로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2021년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종부세를 피하고 싶으면 그리고 피해야 한다면 지금 너무 그 세율이 높아지니까 그런 분들은 5월 31일까지 처분을 해야겠죠. 네,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기고 해야 소유권이 이제 넘어가게 되니까 5월 31일까지 꼭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런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 종부세나 보유세 부담이 무서워서 파는 사람이 많을지 아니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그냥 버티기를 하는 사람이 많을지 이 부분은 전문가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공시 가격도 오르고 종부세율도 오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종부세 자체가 많아지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그게 아무리 올라도 전년 대비 200% 이상은 못 오르게 200%까지만 오를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300%까지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은 아예 그런 그 상한이 없다.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진짜 아마 이 종부세 그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법인 매물이 아마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법인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리고 그게 파악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잘 공략하셔서 흥정을 하셔야겠죠. 예, 부동산 거래는 뭐 정가가 있는 게 아니니까 협상을 통해서 흥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런 사정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죠. 예, 그게 뭐 부동산 거래에서의 어떤 아주 중요한 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법인은 이 세부담 상한도 폐지된 데다가 또 무서운 게 기본공제가 폐지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할 때 기본공제가 폐지된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고 거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제 내년에는 95%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는데 이 6억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공시가격에다가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과세표준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자 5억 원, 5억 원은 안 되겠군요. 자 10억 원짜리 공시가격이 10억 원짜리 주택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6억 원을 공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 원이 되죠. 4억 원 곱하기 0.95 요게 이제 그러면 3억 8천이 되겠죠? 3억 8천. 이게 과세 표준이거든요. 이게 과세 표준인데 이게 이제 일반 뭐 개인이 10억짜리를 보유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6억을 공제했다는 것은 이제 1주택자가 아니라는 뜻일 거고요. 근데 만약에 법인이다. 그럼 법인이 10억짜리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6억 공제가 없고 바로 여기다가 0.95를 곱해버리면 그냥 9억 5천이죠. 예. 엄청난 차이입니다. 6억을 빼냐 안 빼냐가 3억 8천이 될 수도 있고 9억 5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세 표준에 따라서. 아까 과세 표준에 따라서 또 세율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과세 표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율도 낮은데 과세 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산출되는 그 종부세액 자체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이제는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미가 없다. 부동산 그 투자에서 과거에는 종부세나 이런 부분에서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조금 이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그 1세대 1주택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는 세액 공제율이 더 상향되고 혹시 또 합산 공제율 한도도 상향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한해서 그 고령자 공제가 있고요. 또 장기 보유 공제 이걸 해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한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더 많이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어르신 분이고 오래 보유한 1세대 1주택, 1주택을 그냥 오래 보유한 어르신들은 이런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0세부터 그것이 가능한데요. 60세부터 65세는 현행은 10% 공제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20% 공제를 받게 되고요. 65세에서 70세는 30% 공제를 받게 되고 70세 이상은 40%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도 공제 기간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합산했을 때 이제 요거를 더해서 두 개를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더한 그 할인율이 과거에는 이제 70을 넘지 못했는데 이제는 80까지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쪽에서 10%포인트씩 올렸으니까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다 해주겠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내년 1월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사람부터 성립하는 그 해당 물건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된 부분인데 중과 포인트가 더 높아지죠. 기존에는 10%포인트 혹은 20%포인트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20%포인트, 30%포인트로 높아집니다. 자,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더 까다로워지는데요. 자, 일단 조건,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어떻게 까다로워지냐? 거주 기간이 추가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실거래가가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기존과 똑같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냥 보유 요건만 보유 기간에 따라서 적용이 되지만 실거래가가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제 거주 기간까지 본다. 그리고 뭐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좀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 기존에는 연 8%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았었죠. 그런데 내년 1월 1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3년을 보유했다. 그러면 그냥 24%를 공제를 받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3년을 보유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거주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12%만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9년을 보유했다. 과거에는 그냥 거주하지 않았어도 보유만 했으면 64%의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거주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면 9년을 보유했더라도 32%만 공제를 해준다. 그런데 그 기간에 또 거주까지 그 정도 했으면 32%또 마저 공제를 받아서 총 64%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바뀌는 부분 잘 확인을 하시고 이제는 뭐 이미 오늘이 31일이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의 조건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앞으로 바뀌는 조건을 잘 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인상되는 부분, 그리고 2년 미만 보유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소득 세율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시고 요거는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니까 역시 아까 종부세도 5월 31일까지 잘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5월 31일까지 이 양도세 중과나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어쨌든 파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 기간에 파시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고요.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 기간에 파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내 가격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6월 1일 이후에 매물이 좀 줄어들었을 때 그때 내놓고 이제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이제 매수인과 조금 협의를 하시는 게 그게 오히려 또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시장 분위기를 잘 보시면서 그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년 미만 보유주택 단기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40%를 뗐었는데 이제는 70%를 뗍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인 경우는 60%가 적용된다라는 거죠. 분양권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무조건 60%라는 중과세가 적용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는 기존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가 더 붙었고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가 기본 세율에 더 붙는 그런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2주택자는 20%포인트가 더 붙고요.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파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세금 부담이 너무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시점은 6월 1일 이후다. 내년 6월 1일이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내년 5월까지 과연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지나가면 아마 이 세금 부담이 가격에 반영이 돼서 가격이 더 훅 뛰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드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내년부터 1월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나 혹은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된다라는 것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이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나 혹은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자, 1월 1일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 세율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기존에 10%였는데 이게 20%로 인상된다. 그래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법인이 보유한 경우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양도시에는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 세율에다가 플러스 추가 과세 세율이 더 세진다라는 것. 내년 1월부터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라는 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건데요. 다시 한번 국세청에서 또 강조를 하고 있죠.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이 이제 포함된다.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이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라는 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원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관련 이야기 확인해 봤고요. 뭐 많이들 뭐 기사나 이런 걸로 아마 보셨겠지만 그래도 이게 새로 바뀌는 거는 계속 몇 번을 봐야 머릿속에 들어오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아차 하는 순간에 부동산 세금은 뭐 1, 200만 원, 1, 2천만 원, 뭐 1, 2억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떤 중요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한번 뭐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꼭 공부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계속해서 신축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